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를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딴소리하는 분들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재명 대표 사실 오늘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무산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진교훈 지원 유세 막판에 무산된 이유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마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에 갈 것 같다. 오후 정도 아니면 저녁 무렵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오늘 오전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는 걸로 돼 있었대요. 기자들한테 공지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지까지 해놓고서 막판에 무산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세레머니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원래로 하자면 오늘 오후나 저녁 때쯤에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업무 당무에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아깝게 무산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지?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요. 진짜 짜증나. 어떻게 일이 그렇게 꼬이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라도 복귀를 해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치고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착착 치고 나가는 일,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서야 되고, 그 이재명 대표를 앞세우고 가야지 일들이 착착착 풀려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 수박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린 겁니다. 조홍천이 지금 저렇게 사시나무 저렇게 설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지도 쫄리거든. 얼마나 심장이 쫄깃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가 비판을 했다고, 지가 다른 견해를 얘기했다고, 다른 견해가 무슨 다른 견해, 아무리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치는 그런 다른 견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른 견해인가요? 그게 다른 견해면은요, 친일파하고 독립군도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친일파와 독립군이 견해가 다른 겁니까, 단순히? 아니죠. 조홍천식의 그런 표현이 되려면요,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친일파도 존재해야 되고 독립군도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게 조홍천식 논법의 황당무계함인 겁니다. 이게 사실 다 검사들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조홍천 하는 이런 그 행동이 검사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귀를 하는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중들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대중들 앞에 서서 대중 접촉을 소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먼 거리를 걷지 못하고요. 먼 거리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팡이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 4, 50m 정도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원회관이 있으면 의원회관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 정문까지 걸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정문까지 걸어 나와, 의원실에서 의원회관 정문까지는 걸어 나와줘야지 차량에 탑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중 접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음을 먹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일반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선거 유세만 하고 싹 돌아오면 괜찮은데 재판이 걸려 있어요. 내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성남FC하고 대장동 배임 이와 관련된 첫 번째 공판이 내일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진짜 황당무계하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 이 선거 유세를 마치자마자 내일 또 아침부터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재판은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일정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 유세를 간다? 못하는 거죠. 게다가 내일 그 재판도 사실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안 미뤄준 거야, 법원에서. 근데 근데 법원에서 미뤄주지 않은 이유, 날짜를 이렇게 다시 일정 조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나간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선거 유세를 나갈 수 있는데 재판도 참석하시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거 유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됐냐? 결국에 선거 유세도 하고 재판도 참석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일정상 너무 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현장 선거 유세, 지원 유세 나가는 거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받죠, 여러분? 들으니까 확 열받죠? 검사 새끼들 이런 데서 또 걸리네. 그죠? 자, 근데 단순히 검사들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이 법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법원 입장에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거 하고 사실 내일 재판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하고 선거 유세 가서 잠시 연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하고 같은 동급에 놓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아니, 선거 유세 가실 정도가 되면 재판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말한다? 참 판사 새끼들도 보면 참 못돼 처먹은 거지. 그냥 지들 재판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건 안중에도 없이 혹시라도 지들이 여기 저기 뭐 극우 단체나 윤석열로부터 쿠사리 먹을까봐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려고 지금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다 끌어안치는 겁니다. 꼰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 맞아요. 예진님 열치 받네요. 예, 열치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 사람을 대법원장에 그대로 앉혀놓는다면 대법원장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판사들이 민주당 무서운 줄 몰라요. 민주당은 정말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김기현이었다면 김기현이 단식해가지고 법정에 못 나온다 그랬으면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겠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그 재판 한 2년, 마지막 2년 정도는 아예 법정에도 안 나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자, 그렇게 박근혜를 법정에 끌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재판을 해준 게 판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재판 기일 연기 이걸 안 해준다고? 앞으로 거의 매주 그것도 한 주마다 한 주에 2번씩이나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그거 연기를 안 해준다고? 이거는 판사들이 우리 민주 진보 세력들을 깔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얕잡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급할 때는 지들 뭐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공정한 재판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살살대지만 돌아서면 이렇게 우리를 얕잡아 보고 사실 이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사람도 기필코 법정에다 끌어다 놔야 되는 그런 놈들이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판사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야. 그러니 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면 니들 우리 민주 진보 세력 깔부지 마. 니들 진짜 죽는 수도 있어. 판사 니들 죽는 수가 있어. 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번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 날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후보 날려야 돼요. 딱 봐서 문제가 있는 지난번에 그 800원짜리 대법관 그런 애들 날려야 돼요. 그런 애들 왜 통과시켜 줍니까? 800원짜리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800원짜리가 대법관에 앉는 걸 보고 일선의 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얼마나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을 우습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 새끼들을. 왜 그런 새끼들을 쫙 받아줍니까? 에?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날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가 무산된 이유는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검찰이 대북 송금 추가 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원지검이 신봉수 검사장이, 신봉수가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그 수사했던 그 놈이잖아요. 얘를 앞세워가지고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섭 2차장, 서윤옥 형사 6부장 대거 투입합니다. 이정섭 같은 사람도,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조국 수사에 투입됐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이런 기사가 나요. 특수통 전면에 배치한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세국면이라고. 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검찰이 재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전망을 내니까 다른 데서는 또 제가 틀렸다라고 영장은 못 친다 이런 그 보도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특수통 전면에 배치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다시 수사한대잖아요. 이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이유 간단해요. 이걸로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치겠다는 거고, 영장 다시 치는 시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 연말 연시 맞춰가지고 영장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끌어다 놓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뉴스타파 보도 아시죠? 그 뉴스타파 보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답니다. 오늘 봉지욱 기자를 붙잡아 와가지고 봉지욱 기자의 핸드폰 포렌직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재명의 윤석열 수사 무마보도 연관성 수사 이걸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이래저래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무마 이거를 왜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느냐. 즉 뭐다? 이거는 아마 검찰은 요거를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수사를 또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뭐예요? 영장 재청구밖에 더 나옵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영장 재청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도 이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좀 건강을 좀 더 회복을 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진교훈 후보의 이 지원 유세 막판에 가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영상을 띄웠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상태가 여전히 아직까지 그닥 썩 아직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카랑카랑한 목소리, 약간 좀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이제 아니죠. 톤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런 장면이 참 안타깝죠. 이 양반이 진짜 참 단식하시더니 할배가 다 됐어 그냥. 참. 예. 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마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 2, 3일은 더 요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단식을 하면요. 단식하는 기간만큼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기간이 2주 넘어가고 3주가 넘어가게 되면요. 자기가 단식한 기간의 1.5배 이상을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한 지 이제 아직 2주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 조금 더 몸 건강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사들 쪽에서도 많이 좀 말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죠. 근데 사실 이번 강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되는 선거임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한테 뭔가 제대로 된 경고, 민심의 경고를 날리려면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진교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금 앞서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저는 볼 때 압도적으로 좀 앞질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금 엉망으로 지금 출렁이고 있는 거 들으셨죠? 추석 연휴가 끝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오늘은 또 급락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거 나가니까 지금 출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확 오르잖아. 그런데 달러 같은 거를 옛날처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오르니까 지금 원화로 바꿀까 해서 바꾸는 놈들이 또 좀 있었나 봐요. 걔들이 훅 들어오니까 또 원화가 또 환율이 또 떨어져. 자,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단율이 매일 출렁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환시장도 적절히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외환시장 참 하여튼 뭐 빵꾸가 좀 날 것 같아, 여러 어떤 형태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세대는 제 세대가 사회 진출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딱 그 시기에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로 치자면 94학번, 남자들로 찾자면 91학번이 딱 사회에 나가는 그 해에 IMF가 터졌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 입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첫 출근하려고 가 보니까 회사가 없어진 경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제법 있었대요.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갔다고 좋다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회사가 워크아웃 들어가 버리는 거야. 뭐 갑자기 부도가 회사 뭐 많았어요. 뭐 제 선배 한 사람은 우방건설인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우방건설 자빠졌잖아. 그 사람 되게 정말 재수 없는데 우성건설을 들어가 가지고 얼마 안 지났는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성건설 그만두고 다시 어쩌어쩌 해가지고 우방에 들어갔어. 우방 또 무너졌잖아. 예, 계속 그 양반 되게 지금 억울했었어. 되게 억울해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지금 외채라고 하죠. 외환부채, 외화표시 부채 이가 자꾸 급증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SK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의 외화채권, 외화표시 채무, 그러니까 달러 채무라 그러죠. 달러 채무. 달러 채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달러 채무가 277억 달러랍니다. 277억 달러. SK 하이닉스 그 회사 하나만 그렇대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SK 글로벌인가요? 또 다른 SK 계열사 하나는요. 지금 달러 표시 달러 채무가 지금 100억 달러 이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SK 그룹의 이 외화 채무만 해도 벌써 400억 달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200억 달러 지원받았어. 근데 그 200억 달러에 우리가 IMF에 200억 달러가 없어서 IMF에 손을 벌렸는데 그 돈의 2배가 되는 빚을 SK 하이닉스 한 회사만 지고 있다고. 지금 상황 엄청 심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윤석열 정권한테 분명한 경고, 아니 제대로 된 철퇴를 날리려면요. 강서 보궐선거가 아마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강서 선거구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겁니다. 자, 여러분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예,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인의 지인을 찾아서라도 꼭 밭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님 이균용 부결 당론 정하라. 홍익표 압박해야 함.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루시아님 신경민 출당 청원 동의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데캉님 오늘은 귀팅만 하려고 했는데 천불이 난다고요. 아유 참. 그럼요. 천불 만불이 납니다. 저도 참 제가 이렇게 핏대를 좀 안 올리고 하려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뭐 하바리 유튜버라 그러대. 이 하바리 유튜버 그 방송을 보는데 엄청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것도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쟤들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핏대 올리지는 않지만 야 솔직히 보기는 안 좋네. 그래서 엔간하면 핏대 올리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혹여 이 이찍들이 여기 들어왔다가도 내 얘기 들어보고 그러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데 핏대를 안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돌아가는 꼬락지가 참 핏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예, 0S방님, 따끔하게 손 보여줘야 한다. 아유, 그럼요. 자, 남북길님, 기호 1번 진교훈 후보님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또 생각을 또 모아보니까 또,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한편 또 희망이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확실히 옆에 동지가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그죠? 예. 자, 이명박님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당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